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29살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상견례 날 아버지를 보고 덜덜 떨던 모습이 너무 통쾌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제 집안 얘기부터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신촌에서 30년째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작은 가게예요. 테이블이 8개 정도 되는 정말 작은 분식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국물 우려내고 그렇게 매일매일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왔어요. 방학 되면 홀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김밥도 말았어요. 친구들은 방학 때 놀러 다니는데 저는 늘 가게에 있었죠. 솔직히 어렸을 때는 부끄러웠어요. 너희 부모님 뭐 하시는데? 분식점 하셔. 어머, 분식점? 힘들겠다. 친구들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마다 저는 작아졌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분식점 하나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한 번도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빚 없이요. 부모님은 평생 악착같이 저축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애 아버지, 우리는 가난해도 딸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켜야 해. 그럼 우리 딸 대학 꼭 보내자. 부모님 대화를 엿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죠. 대학 졸업하고 저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어요. 연봉은 3천만 원 정도였죠. 그렇게 2년쯤 일하다가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팅이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됐고요. 남편은 저한테 잘해줬어요. 네 부모님 뭐 하시는데? 분식점 하셔. 아, 그래? 어디 분식점인데? 신촌이요. 나 신촌 자주 가는데 한번 가봐도 돼? 물론이죠. 남편은 다음 주말에 저희 부모님 가게에 왔어요.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딸 친구? 네, 안녕하세요. 앉아요. 뭐 먹을래요? 남편은 떡볶이랑 김밥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고 남편이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어머님,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최고예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과찬이에요. 많이 드세요. 남편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요리 실력이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30년 하다 보니 좀 익숙해진 거죠. 30년이요? 와, 대단하세요. 남편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네 부모님 정말 멋지신 분들이야. 그래요? 응. 30년 동안 한 가게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리고 음식도 진짜 맛있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사실이잖아. 그리고 네 부모님이 널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보여.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6개월 사귀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응, 좋아. 남편 부모님은 경기도 분당에 사셨어요. 4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분식점 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분식점? 네. 어디서? 신촌이요. 신촌에서 분식점 하신다고? 장사는 잘 돼? 그럭저럭요. 30년째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30년째 분식점이라. 그럼 집안이 별로구나.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평범해요. 평범? 분식점 하는 게 평범해? 그건 그냥 가난한 거지. 어머니.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분식점 하는 집안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너 학벌은?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학? 서울 소재 사립대학이요. 서울대도 아니고? 그냥 사립대? 네. 직장은? 중견기업 다녀요. 연봉은? 3천만 원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3천? 우리 아들은 7천인데. 네가 우리 아들 수준이 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앞으로 더 승진할 거야. 근데 너는 분식점 딸이잖아. 수준이 안 맞아. 엄마. 남편이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사람 사랑해요. 사랑?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집안도 봐야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분식점 하는 집안이랑 우리랑 수준이 맞아? 우리는 중산층이야. 분식점 딸이랑은 안 어울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저는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남편이 쫓아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하셨어. 괜찮아. 시어머니 말씀도 맞아. 나는 정말 분식점 딸이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어. 네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야. 고마워. 근데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는데 어떡해? 내가 설득할게. 기다려줘.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계속 안 된대. 너의 집안이 우리랑 수준이 안 맞는데. 그래.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해 볼게.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딸 아빠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네? 왜요? 상견례 하자고 했지. 얼굴 보고 얘기하면 풀릴 것 같아서. 아빠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 싫어하시는데.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자신 있으셨어요. 일주일 후 상견례가 잡혔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갔어요.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으셨어요. 평소 가게에서 일하실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입으셨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우리가 도착하니 남편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왔어.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부모님을 쳐다봤어요. 당신들이 얘 부모?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공손하게 인사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분식점 하신다며? 네,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30년이나 분식점을. 그것밖에 못 하셨어요? 저희는 분식점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그냥 다른 거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분식점이 무슨 대단한 직업이야? 그냥 장사꾼이지. 부모님은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직? 그래, 정직하겠지. 근데 돈은 못 버시잖아. 그러니까 딸을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너 닥쳐. 엄마가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부모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7천이에요. 근데 당신 딸은 3천이고 분식점 딸이잖아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안 돼요. 당신들이 포기하세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한데요? 부족하죠. 집안이 하찮잖아요. 분식점 하는 집안이 무슨 중산층이랑 결혼해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하찮다고요? 그럼요. 분식점이 뭐 대단해요? 우리는 중산층이에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당신들이랑은 수준이 달라요. 아버지가 명함을 꺼내셨어요. 제 명함 좀 보시겠어요? 명함? 분식점 사장 명함이요?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보세요. 아버지가 명함을 시어머니 앞에 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명함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K푸드 대표이사.
K푸드는 국내 최대 식품 유통회사예요. 연 매출이 조 단위였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K푸드 대표예요? 네. 그럼 분식점은요? 제 첫 사업이었죠. 신촌 분식점.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K푸드까지 키웠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시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저는 신촌 분식점에서 시작해서 식품 유통회사까지 키운 사람입니다. 근데 전 아직도 주말마다 분식점에 가서 일합니다. 제 뿌리니까요. 세상에.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 회사 작년 매출이 2조 원입니다. 직원이 3,000명 정도 되고요. 분당에 본사가 있습니다. 2조 원.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은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빌딩도 몇 개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따님은 제 외동딸입니다. 제가 물려줄 사람은 딸밖에 없죠. 아, 따님이 지금 중견기업 다니는 건 제가 시킨 겁니다. 세상 물정 배우라고요. 사실 우리 딸은 언제든지 제 회사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땀이 흘렀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아셨으면 태도가 달랐겠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분식점이 하찮다고 하셨죠? 집안이 별로라고?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우리 딸이 당신 아들 수준이 안 된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결혼 탐탁지 않습니다. 네? 제 딸을 분식점 딸이라고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따님 아니 이 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 며느리 되어 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시더니 아버지 정체를 알고는 태도가 180도 변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따님 네 생각은 어때? 이런 집안에 시집 가고 싶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나는 진심으로 널 사랑해. 너의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너가 좋아. 정말? 정말이야. 나는 너가 분식점 딸이든 재벌 딸이든 상관없어.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믿을게. 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딸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만약 결혼하고 나서 제 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면 그때는 가만 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희 집 며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어요.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딸 괜찮겠어? 저런 시어머니한테. 괜찮아요, 엄마. 남편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결정한 거니까 믿어보자. 근데 혹시라도 시집에서 함부로 대하면 아빠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고마워요, 아빠.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거였죠. 하객이 800명 넘게 왔어요. 업계 인사들, 아버지 회사 직원들, 친척들. 시어머니는 하객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해요. K푸드 대표님 따님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제가 분식점 딸이었으면 저렇게 안 하셨겠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강남 한복판 30평짜리 새 아파트였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말했어요. 장인 어른께서 선물해 주셨어. 우리 신혼집이래. 아빠가? 응. 그리고 이것도. 남편이 통장을 보여줬어요. 10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야? 결혼 축의금이래. 장인 어른께서 주신 거야.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이거 너무 많아요. 많긴. 내 외동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딸, 넌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해. 아빠가 다 뒷받침해 줄게. 고마워요, 아빠.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죠. 며느리, 이거 백화점에서 샀는데 네 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서 샀어. 명절 때도 생일 때도 항상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왜요? 네가 K푸드 회장 딸인데 왜 남의 회사 다녀? 장인어른 회사 가면 되잖아. 저는 제 힘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저는 제 직업이 좋아요. 아버지 회사 가는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시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어. 나 이제 할머니 된다. 출산 준비도 다 도와주시고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예약해 주시고. 아기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어요. 며느리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K푸드 회장 딸이야. 대단하지? 우리 손주도 나중에 K푸드 물려받을 거야.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맨날 제 집안 자랑하시는 거 불편해.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러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시더니 이제는 자랑하시네. 엄마가 변하신 거야. 니를 좋아하시는 거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집안을 좋아하시는 거지.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어요. 아기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K푸드 회장 딸이에요. 대단하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머, 정말요? 부러워라. 저도 그런 며느리 만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한 친구분이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셨어요? K푸드 딸인 거?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게 몰랐다가 나중에 아셨구나. 네. 그럼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 싫어하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분식점 하신다고 하찮은 집안이라고 하셨죠. 친구들이 놀랐어요. 어머, 정말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결혼도 반대하셨어요. 저희 아들 수준이 안 된다고. 근데 상견례 날 아버지가 K푸드 대표라는 걸 아시고 태도가 바뀌셨죠. 세상에.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변명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정말 죄송했어요.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분식점 딸이었으면 이렇게 안 하셨죠? 그게 제 집안이 부자라서 저한테 잘하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지금도 분식점 딸이에요. 아버지가 크게 성공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분식점에서 일하던 그 딸이에요. 그게 제 뿌리니까요. 알아요. 시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K푸드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로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안해요, 며느리. 정말 미안해요. 친구들이 나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엄마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 엄마는 사람을 겉으로만 봤어. 분식점 하신다고 무시하고 K푸드 대표라고 떠받들고. 그렇죠. 근데 네 아버지 만나고 깨달았어. 분식점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큰 회사를 만드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니도. 니는 회장 딸인데도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제 힘으로 일하고.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니. 고마워. 그리고 약속할게.
앞으로는 니를 K푸드 딸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며느리로 볼게. 정말요? 응. 엄마가 변할게. 근데 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친구들한테 저를 자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K푸드 딸이야.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무슨 소리야? 맨날 제 집안만 자랑하세요. K푸드 딸이라고. 저는 그냥 며느리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아빠가 한번 만나볼게. 일주일 후 아버지가 시댁에 가셨어요. 저도 같이 갔어요. 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제 딸이 힘들어합니다. 네? 왜요? 사돈께서 제 딸을 K푸드 딸로만 보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딸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집안이 어떻든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며느리로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상견례 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제 딸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은 유효합니다. 시어머니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딸을 K푸드 딸로 보지 마시고 그냥 며느리로 봐주세요. 제가 누구든 제 회사가 뭐든 상관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 앞으로도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 고마워요, 아빠. 아빠는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 K푸드? 그런 거 니한테 물려주기 싫으면 안 물려줘도 돼. 아빠. 진짜야.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한테는 제일 중요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조금 변하셨어요. 친구들한테 제 집안 자랑은 덜 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변하지는 않으셨어요. 4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 인맥을 동원해서 최고의 의사를 찾아드렸어요. 며느리 고마워. 너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 엄마가 너한테 진짜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는 너를 K푸드 딸로만 봤어. 사람으로 안 봤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상견례 날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어머니. 네 아버지가 분식점 하신다고 무시했잖아. 그런데 니는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어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고마워, 며느리. 정말 고마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퇴원하시는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뭘요?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나 돈이 아니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어머니. 니는 K푸드 딸이라서 훌륭한 게 아니야. 니 자체가 훌륭한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줘서.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변하셨어요. 친구들한테도 더 이상 제 집안 자랑 안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마음씨가 너무 고와요. 이제는 저를 사람으로 보셨어요. 5년이 지났어요. 둘째 아이도 낳고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회사는 더 커졌지만 저는 여전히 제 회사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부장이 됐어요. 어느 날 신촌 분식점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주말마다 일하시는 그 가게였어요.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장인어른,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장인어른,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분식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성실? 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하고. 그렇게 30년 하다 보니까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고 기회가 왔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상견례 날 분식점 하신다고 무시했던 거.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분식점이 하찮은 게 아니라 제가 하찮은 거였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사돈도 이제 아시는군요. 네.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우리는 함께 떡볶이를 먹었어요. 작은 분식점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요. 저는 행복했어요.